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 호텔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칠순을 축하하는 가족 모임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딸과 아들이 나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만큼은 아빠한테 웃으면서 잘해드려야 해요. 아빠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신 거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도 정작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병간호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런 일상이 40년 가까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 번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진심으로 해준 적이 있었나요?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챙겨줬나요? 남편은 은퇴하면서부터 더 예민해졌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고 툭하면 생활비 운운하며 나를 무시했어요. 마치 내가 남편의 돈으로 먹고 사는 신세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40년간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남편이 마음 편히 직장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준 건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호텔 연회장에서 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되찾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남편의 부속품으로 자식들의 편의를 위한 존재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김옥희로 살고 싶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8세 김옥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누가 진짜 나를 위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남편의 친구들은 나를 그저 남편의 부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친척들은 내가 얼마나 잘 참고 견디는지만 관심 있어 하죠. 내 자식들조차 아빠를 위해 엄마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김옥희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목소리로 내 선택을 말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21살 때 집안 사정 때문에 5살 많은 남편과 맞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연애 결혼이라는 게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상대와 만나서 결혼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은 겉으로는 점잖고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도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좋은 조건이라며 만족해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상 앞에 앉으면 모든 게 저절로 차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거지나 빨래 같은 건 아예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못 박아놓고 나한테는 늘 명령조로 말했어요. 밥 줘, 옷 개어, 이것 좀 해봐. 제발 부탁한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밖에서는 내 덕을 본 척하며 살았습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살림을 잘해서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겼죠. 심지어 내가 조금이라도 피곤하다고 하면 뭘 그리 힘들어하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에도 시어머니, 병간호에, 시누이까지 같이 살면서 나는 정말 우리 집종 같은 존재였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며
온갖 일을 다 시켰고 시누이는 오빠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나를 하녀 부리듯 했어요. 남편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한 번도 나를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도 맡기 힘든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밥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며 나를 부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도 엄마 말씀이니까 참으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엄살 떨지 말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어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도 누가 대신 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몸살이 나서 온몸이 쑤셔도 집안일은 내 몫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편했겠지만 나는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결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와 당연시함 뿐이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물러난 뒤부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전에는 낮에 직장에 나가 있어서 그나마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면서 내 동선을 감시하듯 따라다녔어요. 내가 어디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뭘 하는지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마치 내가 잘못된 일을 할 것 같다는 듯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는 일부러 다정한 척을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다. 뭐 이런 말들을 애들 앞에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를 잘 챙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이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부터 달랐어요. 명령조에, 반말에, 때로는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내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몰래 지웠어요. 옛날 친구들과 연락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런 걸 발견하고 따졌더니 네가 나이가 몇인데 친구 놀이를 하냐며 되레 화를 내더라고요. 친구 만나는 걸 두고는 노망 났냐는 소리까지 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뭘 그리 나다니려 하냐는 거죠. 밥 줘, 옷 개어, 이거 치워, 저거 가져와. 이런 말이 명령처럼 들릴 때마다 나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제발이나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마치 내가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기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감정도 없고 피로도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카를 우리 집에 데려와 살게 하자는 말을 꺼낸 거예요. 조카가 대학교를 서울로 진학하는데 자취하기보다는 우리 집에서 살면서 다니는 게 좋겠다는 얘기였어요. 나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나이 든 부부 둘만 살아도 벅찬데 20살 청년을 돌보는 건 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해. 이 집은 내가 사는 집이고 내 조카를 드리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반대하냐는 식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40년간 이 집을 지켜온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남편 혼자 이 집을 꾸려온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도 되는 건가? 나는 정말 남편의 부속품에 불과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 딸에게 하소연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처음엔 엄마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아빠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심지어 딸은 아빠가 생활비 주시는 건데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40년간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아껴 쓰고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온 건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인가 봅니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니까 집안의 모든 권력이 남편에게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성격이 원래 그런 거니까 엄마가 맞춰주면 되지 않겠냐는 식이었어요. 왜 꼭 부딪히려고 하냐?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일 아니냐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적당히 넘어가며 살아야 하는지는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향한 무시와 착취가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내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혼을 꺼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네가 이혼할 용기가 나 되냐며 비웃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어디 가서 뭘 할 건데? 돈도 없으면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지 한번 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은행 통장과 인감, 증빙 서류를 모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도 조금 있었어요. 남편 모르게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도 가서 상담을 받았고 이혼 서류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가장 힘든 건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불행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혼자 살면 누구에게 무시당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식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참고 살아봤자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인 남편의 칠순 기념 자리였어요. 호텔 연회장에는 우리 자식들, 친척들, 남편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남편이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을 대단해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따라 더 의기양양해 보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는 말도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사회자가 가족 대표로 부인께서 한 말씀 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차분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받고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인생 삽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각자 인생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나는 더 명확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그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나를 바라봤어요.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쳤냐?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소리를 하냐? 정신이 나갔냐는 식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뒀어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제 쪽은 다 작성해뒀어요. 식장은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고 남편의 친구들은 어리둥절해 했어요. 우리 자식들은 창피하다며 나를 말리려고 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가운데 나는 똑바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내 선택을 내 목소리로 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는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나는 이미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전셋집을 알아봤고 며칠 전 계약도 마쳤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의 깔끔한 집이었어요. 칠순잔치 다음 날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지만 검소하게 살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40년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아도 되는 상황이 되니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깨우지 않아도 되고 아침밥 차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내가 고른 반찬을 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장을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가족들 입맛에 맞춰서 뭘 해야 할지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내 취향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새로웠어요. 마루에 누워 책을 읽으며 바람 소리를 듣는 지금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이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말 상대가 없으니 하루 종일 혼잣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진행자와 대화하는 것처럼 혼자 대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자유로움은 그 어떤 가족의 시선보다 소중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 많이 화를 냈어요. 왜 그렇게 창피하게 했냐?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냐는 식으로 따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으며 살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내 감정도 소중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에 전화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이혼 같은 소리 그만하고 조용히 살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고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김옥희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이름 석자로 사는 법을 지금부터 배우려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고 계신다면 가끔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의 소중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나면서 나는 혼자 사는 것에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유롭다는 건 좋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더라고요. 전구가 나가면 내가 갈아야 하고 하수구가 막히면 내가 뚫어야 하고 아플 때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힘든 일은 남편이 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 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전구가라는 법도 배우고 간단한 수리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뭔가 해낼 때마다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그동안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돈으로만 살아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중에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했어요. 하지만 가계부를 써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식비도 많이 줄었고 군것질도 안 하게 되고 쓸데없는 소비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남편과 살 때보다 돈이 덜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자식들은 가끔씩 안부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집에 돌아오라는 말을 했어요. 딸은 엄마 혼자 살면 위험하다며 걱정했고,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살면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모든 걸 다 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집안일도, 가족 돌보는 일도, 경제 관리도 다 내가 했으니까요. 남편은 그냥 돈만 벌어왔을 뿐이었어요. 이웃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옆집에 살고 있는데 가끔 반찬을 나눠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요. 그분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이 자유로움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이제까지 못 해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가족들 취향에 맞춰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하나씩 시도해 보면서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을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하루에 몇 시간씩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요리책도 보고 정말 다양한 책들을 접하고 있어요. 특히 여행 관련 책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그동안은 가족 여행이라고 해봤자 아이들 좋아하는 곳이나 남편이 가고 싶어 하는 곳만 갔는데 이제는 내가 가보고 싶은 곳들을 상상하며 책을 읽는 재미가 쏠쏠해요. 언젠가는 정말 혼자 여행도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리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들 입맛에 맞춰서 늘 똑같은 음식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됐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고 외국 음식도 도전해보고 있어요.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어서 좋아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에도 등록했어요.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붓으로 글씨를 쓰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껴요.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겁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신선해요. 그동안은 가족 외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텃밭 가꾸기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상추, 깨십,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을 키우고 있어요. 매일 물 주고 돌보는 재미가 있고
직접 기른 채소로 음식을 해 먹으면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생명을 키운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산책도 자주 나가게 됐어요. 그동안은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날씨 좋은 날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곳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예쁜 카페도 찾았고,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고, 골목골목 숨어 있는 작은 상점들도 구경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고, 피곤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런 자유로움을 누려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생활이 너무 소중해요. 몇 달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고 돌아오라고 했던 자식들도 내가 정말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는 체념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때도 예전처럼 강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딸이 먼저 변했어요. 어느 날 전화해서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내 자신도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을 보면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진 게 보여요. 아들도 나중에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나 봐요. 남편은 여전히 가끔 전화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예전처럼 강압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혼자 살아보니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이미 내 길을 정했으니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이에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늘 남편이나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전화 통화할 때도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고 할 말은 당당하게 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지 잠도 잘 자게 되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그동안은 가족들 밥 차리느라 정작 나는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산책도 하니까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은 항상 불안하고 우울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평온해요. 물론 가끔 외롭긴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훨씬 커요.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명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남편이 친구 만나는 걸 싫어해서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친구들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내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들도 내 선택을 응원해주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해줘서 힘이 됐어요. 이제는 앞으로 뭘 하며 살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 수도 있고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해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60이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해요. 그동안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뭘 하며 보낼까 하는 기대감이에요. 예전에는 아침이 되면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우울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하루가 기다려져요. 그 자체로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작은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혼자서 기차 타고 바다 구경도 가보고 산에도 가보고 싶어요. 그동안은 가족 여행만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갈 수 있어요. 여행책 보면서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어나고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전시회도 보러 가고 맛집 탐방도 하고 있어요. 다들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인데 각자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가끔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할 때도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혼자 살면서 지출이 많이 줄었고 아껴 쓰면서 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부족하고 남에게 미안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혼자 살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내 이름인 김옥희가 이렇게 예쁜 이름인지도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은 누구누구 아내, 누구누구 엄마로만 불렸는데 이제는 김옥희로 불려요. 내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더 배워보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거짓으로 살지는 않으니까요.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김옥희로 살아가는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